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허 기자, 지금까지 두 편이 방송됐습니다. 주위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 살다 보니까 너도 방송에 나오는구나라는 반응들이 있었을 정도로 좀 뜨거웠고요. 특별히 첫 번째 방송에서는 내용보다는 앞단추가 왜 안 잠기냐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 와이셔츠를 바꿔봐도 반응들이 똑같아서 앞으로는 살을 빼든지 와이셔츠를 더 큰 거를 사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외모 얘기하면 서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음 얘기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 오늘 이제 얘기 나눌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은 무겁지 않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연방정부의 홈리스 프리벤션 보조금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인데요. 해당 보조금 신청 뒷얘기와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인회가 받았다고 하는 홈리스 프리벤션 보조금, 그게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애틀랜타 한인회가 어제 귀넥 카운티 정부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렌트 지원 보조금 32만 5천 달러를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지만 코로나로 형편이 어려워진 분들이 정말 많은 현실에 비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금액을 확보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승인된 보조금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코로나 그랜트 펀딩 오퍼튜니티스 포 넌프로피츠입니다. 우리말로는 비영리 단체 코로나 대응 보조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용도가 렌트 지원비로 정해진 것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한인회가 연방정부 자금을 배당받은 사례가 됩니다. 지난 8월 한인회에서 밝힌 제2차 지원금이 이번에 나온 것인데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쉽겠네요. 그러면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지원금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받은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귀넥 카운티는 지난 7월 28일 한인회에 코로나 대응 보조금 10만 달러를 이미 승인했습니다. 더 코리안 뉴스가 이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고 일주일 뒤인 8월 5일에 애틀랜타 한인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당시 1차 보조금은 식료품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였습니다. 9월부터 12월 사이에 독거노인과 미혼모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에는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인회가 승인받은 연방정부 보조금도 액수가 1차 때보다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한인회 관계자가 기자회견에서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정부로부터 신청한다, 그런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신청을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관련 내용이 한인회 관계자로부터 언급됐기 때문에 동포 언론사들도 한인들도 관심을 가졌다가 2달 이상 지체되니까 잊혀질 무렵에 나온 희소식인데요. 그 당시에 이번 1차는 식료품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2차 보조금은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자회견에서 한인회 관계자가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 지원 또는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승인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대했던 2차 보조금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렌트비의 경우 식료품 비용과 비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한인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액수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애틀랜타 한인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밀린 렌트 금액의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웃 몇 명을 돕기 위해 조성된 정부 보조금 성격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귀넥 카운티 정부의 공식 발표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32만 5천 달러가 승인됐다는 점이 한인회 쪽으로 전달된 팩트만 귀넷 정부로부터 확인한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머지않아 귀넷 정부가 발표를 먼저 하고 뒤이어 금액을 수령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귀넷 카운티가 실제 계약하는 조건에 따라서 앞으로 실행 방법과 내용이 세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귀넷 카운티 정부는 대상자로 선정한 비영리 단체들과 액수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한인회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이 다른 단체와 특별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 1차 때에도 귀네 카운티가 발표한 뒤 세부적으로 실행 내용을 조정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선정된 모든 단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일지라도 그 내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받게 될 보조금 총액이 32만 5천 달러지 용도는 두 가지로 나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에게 다시 크로스 체킹을 했는데요. 한인회장에 따르면 우선 15만 달러는 식료품 부분이고 17만 5천 달러가 하우징 앤 유틸리티, 즉 렌트비와 공과금 부분으로 나누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승인된 그 금액이 수혜 대상자가 이제 귀네 카운티에 사는 주민으로 이제 한정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수령자의 조건이 1차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1차 때 귀네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던 만큼 귀네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 된다고 우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1차 때에도 기자회견 당시에는 귀네 주민이 50%를 넘으면 된다고 한인회에서 말했고 실제로도 식료품 교환권 수령자로 선정된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귀넷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서 풀턴과 디캡에 이어 캅 카운티 등 메트로 애틀란타 전역에서 신청한 분들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즉 어디에 사는 동포만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앞서 1차 때 한인회가 귀넷만 50%가 넘으면 다른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귀넷에 사는 한인이 받을 기회가 줄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실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모든 한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분을 찾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니까 1차에서는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 흩어져 사는 취약계층 한인까지도 폭넓게 선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귀네 카운티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도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이번 2차 렌트비 보조금은 귀넷의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하는 점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부분입니다. 한인의 관계자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넷 취약계층 한인이 대상인 것은 분명한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이 포함되는지는 추후 신청서 제출과 정부로부터 허가된 내용을 비교해봐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렌트비와 유틸리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게 무엇보다도 궁금한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귀넷에 사는 주민 중 적어도 한 달 이상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퇴거, 즉 세비를 내지 못했으니 나가달라고 랜드로드, 즉 집주인이 요청한 서면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밀린 세입자에게 어느 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귀넷 정부의 발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봐야 하고요. 그 발표에 따라 한인회가 신청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직전 3개월, 즉 최근에 밀린 것을 포함해 3개월 정도 렌트비를 내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달 중순에 한인회 쪽에서 들었는데요. 물론 그때는 이번 2차 보조금이 결정이 안 됐던 시기이고요. 그래서 막연히 2차에 받을 수 있다면 3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 밀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길 원한다는 생각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실제 계약 내용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해주는 사람들의 또 우선순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은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이들로 특별히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 기준으로 1인 가족은 월 수입 1,354달러, 2인 가족 기준으로는 1,832달러, 4인 가족의 경우 2,790달러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1차에서 적용된 같은 기준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전체 수령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32만 5천 달러 가운데 15만 달러는 식료품을 통해서 지원하고
17만 5천 달러는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15만 달러의 경우 1차 보조금을 나눠준 방식이 2차에서도 비슷하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보조금은 전체 10만 달러 중에서 6만 달러를 식료품 위주의 생필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300가정에 200불 어치의 식료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애틀란타 한인의 어플리케이션인 디지털 광장을 중심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9월 중순에 선정해 22일 우편으로 생필품 교환권, 즉 쿠폰을 발송했는데요. 교환권을 받은 한인은 4일 뒤인 26일 노크로스에 있는 한인회관을 방문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생필품을 교환해 갔습니다. 그런데 렌트비와 유틸리티는 식료품 같은 물품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배포 또는 수령 방식은 1차 때와는 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그 방법을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집행 시기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있나요? 네,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이고요. 그 이유는 귀넷 카운티가 정한 규정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바로 한인회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즉 한인회가 먼저 집행을 한 후 리임버스, 즉 변제를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한인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만한 돈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인회 자금이 있나요? 네, 일단 맞습니다. 옳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집행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집행을 위해서는 한인회가 먼저 자금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종잣돈을 가진 상태에서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자를 정해 렌트비를 지원한 뒤 그 영수증을 귀넷 카운티에 보내 다시 돈을 받는 것인데요. 한인회가 그만한 자금의 여유가 없어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네요. 한인회가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돌려받으면 되지만 돈이 있어야 또 한인회가 그것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인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네,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 귀넷 정부의 영수증을 증빙하고 쓴 돈만큼 돌려받는 것은 한 달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요. 8월에 기자회견을 해서 알리고 9월까지 신청받아 9월 말에 1회 그리고 이번 달 10월 말에 또 1회로 식료품 교환권을 발송할 예정이니까 아직 1차 보조금 즉 10만 달러죠. 그것도 집행이 다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집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또다시 예측이 되고요. 일단은 32만 5천 달러라는 큰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소식이 현재로서는 최신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그 돈들이 모두입니다. 제일 먼저 집행되는 사례 말고 마지막까지 집행이 모두 되려면 길게 봐서는 연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결국 한인회가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여쭤보지 않아도 신속하게 집행되길 누구나 충분히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포 자본만으로 만들어진 은행들이 있잖아요. 한인은행들이요. 이곳에서 한인회에 초기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한인회가 정부로부터 받으면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한인회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그건 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또 하나는 하우징 유틸리티, 즉 홈리스 프리벤션 부분은 직접 귀넷 정부가 한인회 계좌에 돈, 그러니까 17만 5천 달러죠. 이 돈을 넣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즉 전체 32만 5천 달러 중에서 식료품 15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7만 5천 달러가 하우징 유틸리티인데 바로 이 금액이 현재로서는 전액 통장으로 들어와서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 최종 발표를 봐야 하는 것인데요. 즉 17만 5천 달러가 정부에서 들어오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고 안 들어온다면 한인회가 그만큼의 종잣돈을 확보해야 하니까 실제로 집행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려서 보면 EIDL 관련해서 한인회가 채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될까요? 예, 바로 그런 점에서 한인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홈리스 프리벤션 보조금은 한인회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보조금은 한인회는 수령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데요. 큰 돈이 승인된 만큼 한인회가 외부에 공신력 있는 한인단체 또는 원로 인사들, 예를 들면 전직 한인회장단에 취약계층 동포를 선정하는 과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한일에는 집행만 하는 식으로 나누면 어떨까? 그동안 있어왔던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미연에 차단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철 한인 회장이 별도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예고된 기자회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금으로 책정된 17만 5천 달러에 대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비대위가 해산돼서 한인회가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냐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인회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인 목사회나 교회 협의회 또는 절 또는 천주교 성당과 같은 종교 기관에서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보를 보통 주위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에도 가까이 있는 종교 기관에서는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참조하려고 한인회 또는 지금은 해산한 비대위가 종교기관과 함께 나눔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상자 선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활용해도 좋겠다는 역시 개인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특정 단체를 옹호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그대로 전달하고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자들의 이슈 분석 시간은 시청자들과 한인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련 제보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KTN 방송국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